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 집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사장님 집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어제 제 유튜브 이렇게 어느 거를 보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 집을 전세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일부 6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금액하고 현재 그 전세 계약한 금액하고 보니까 매매가는 요만큼인데 전세가는 요거 매매가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동산 사장님께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 기존에 드렸던 600만 원을 돌려달라. 예, 그 내용이었고요. 그 600만 원을 돌려받음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은 전세 계약서하고 그 600만 원 드렸던 영수증을 반환해 주면은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근심은 그 600만 원을 돌려줄 때 중개보수는 제외하고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러한 의문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에 그게 해당되지 않냐. 부동산 사장님과 1대1 계약을 하면은 그게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냐. 예, 그것을 이제 궁금해서 댓글로 남기신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되짚어 가면은 이분이 이제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안 받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그 필요한 서류가 있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줄여서 등기부라고 하죠. 그 등기부가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도 봐야 되죠. 이 토지대장은 이제 대지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대지권.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화. 요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쪽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네요. 그런 걸 다 설명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동산 사장님 소유 명의로 그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세로 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직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 집이 있을 때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는 이 전세를 찾으러 오신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직접 거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직접 거래로 해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의 이제 그분,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다시 임대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임대인은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은 그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거래를 이렇게 쌍방 직접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세 계약서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가고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쌍방 간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직접 직거래로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줄까요? 네. 은행에서는 이 전세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이 오고 가면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허위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안 합니다. 안 해준다. 왜냐하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전세 계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믿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믿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개업 공인중개사를 믿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청에서 이거를 이제 허가를 해서 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 그 명의로 안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가족분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명의가 이제 부인 명의든 뭐 자녀 명의든 뭐 부모님 명의든 이렇게 돼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니잖아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뭐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임대차든 매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은 매매든 임대차든 본인이 할 수 없다.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의뢰한 분께.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금,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0만 원 지급했던 그 영수증하고 주면은 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중개보수를 빼고 이제 반환받을 것이냐? 그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다 600만 원을 그대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가끔 이제 주택 빌라 같은 거를요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그것을 올 수리해서 그것을 매매가보다 이제 매매가 플러스 수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로 이제 계약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이와 같이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런 집이 있다. 이 매수를 했을 당시에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저렴하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세보다 이제 전세가가 낮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 줄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집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가서 여기 이 집을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겠죠. 본 그 전세 계약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을 본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은 반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세 계약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 3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일주일 안에 임차인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세자금 대출, 그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특약사항에 넣으면 됩니다. 여하튼 일단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요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공부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 임대인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었을 때의 이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집.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집을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 그 금지 행위의 그 행정 형벌이 있죠.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시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